먼저 X코드 설치하기부터 간단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X코드 설치는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X코드를 입력해서 검색해보면 결과들 중에서 X코드가 보이고 클릭하면은 지금 설치되는 X코드 버전이 11.3.1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는 iOS나 macOS 그리고 아이패드 OS 이런 그 OS의 버전이 얼마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 컴퓨터를 확인을 해본 다음에 About This Mac에서 나의 맥의 OS 버전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거 확인해서 더 낮으면은 이제 OS부터 먼저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X코드 인포메이션에 보시면 이 X코드는 이제 애플에서 제공하는 거고 디벨로퍼 툴이고 영어로 되어 있고 7.8GB가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오픈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get이라고 되어 있고 클릭해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X코드가 설치가 됐으면은 어플리케이션 런치패드로 들어가서 X코드 설치가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고 클릭하면 Welcome to X코드 창이 열리죠. 이 창에서 보시면은 플레이그라운드가 있고, 리스트 중에서 플레이그라운드 선택하시면 먼저 여기서는 템플릿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iOS 선택된 상태로 블랭크 문서를 선택하고 넥스트 클릭하시면 이 창에서는 저장할 위치를 먼저 선택하실 수가 있고, 다음에 이제 이 플레이그라운드 파일의 이름을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을 하면은 여기에 이제 블랭크를 불러왔는데도 불구하고 import UIKit 하고 어떤 코딩 라인이 하나 벌써 입력이 되어 있죠. 이 UIKit은 하나의 프레임워크인데 이 내용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코드가 입력이 되어 있고, 왼쪽에 보시면 삼각형 모양의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해보면 오른쪽에 Hello Playground라고 이 코딩에서 입력했던 내용이 출력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삼각형 버튼은 그러니까 코드의 실행 버튼이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이거를 매뉴얼리 런 할 것인지 오토매티컬리 런 할 것인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토매티컬리 런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코드를 입력을 하면은 위쪽에 보시면 이제 러닝 상태 메시지가 보이고 일이 자동으로 출력이 되죠. 이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러닝이 되고 있고 이가 출력이 됩니다. 다시 매뉴얼리 런으로 바꾼 다음에 보시면 실행 버튼이 다시 보이고, 10을 입력했을 때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위에 스탑핑이라고 되어 있죠. 실행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행이 되고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 플레이그라운드의 워크스페이스 구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텐데요. 지금 제가 여기 코드를 조금 입력을 했는데 이렇게 이 부분을 소스 에디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결과 값을 보여주는 이 부분을 리절트 사이드바, 결과창 혹은 사이드바라고 주로 그냥 간단하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리절트 사이드바.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왼쪽 아래에 조그만 세모 버튼이 또 있죠. 이거를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영역이 나타나고, 이 밑에 부분은 콘솔 또는 디버깅 콘솔 이렇게 부릅니다. 보통은 이제 콘솔이라고 간단히 부르겠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숫자들을 입력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스위프트 코드에 대해서 조금 정말 기초를 보실 텐데, 자, 스위프트에서 가장 간단한 코드는 수 또는 숫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수를 입력을 하면은 바로 코드로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10 이렇게 입력하면 바로 인식을 해서 실행을 시켜줘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숫자는 똑같이 마이너스 기호를 사용해서 그냥 입력하면 돼요. 자, 다음으로는 숫자를 입력을 했으니까 이거를 계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레이그라운드가 계산기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계산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그룹핑을 할 때 이제 괄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곱하기를 할 때는 별표를 사용하고, 나누기를 할 때는 슬래시 기호, 그리고 괄호를 이용해서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숫자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계산하기를 해봤는데, 자, 이 코딩 부분들 말고 이 위에 보시면 회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들을 이제 코멘트라고 합니다. 자, 코멘트는 이제 코딩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코딩을 하다 보면은 어떤 메모를 남겨야 될 때가 많이 있는데, 그 메모를 남기기 위해서 코멘트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코멘트 남기는 방식은 이제 슬래시 2개를 표시하고 그 뒤에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데이터 값에 이름을 정하고 프린트 함수를 적용해 볼 텐데, 제가 지금 10 그리고 20을 입력을 했는데 이게 어떤 데이터인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코멘트를 달아서 어떤 데이터인지 설명을 해 두겠습니다. 자, 10은 파란색 티셔츠 수, 20은 흰색 티셔츠 수. 자,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남겨줘도 되지만 이제 코딩이 점점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까 이제 아예 데이터 값에다가 이름을 정해줄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데이터에 number of blue t-shirts라고 이름을 정하고 데이터 값 10을 할당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자, 에러 메시지가 하나 뜨는데 여기서 unresolved identifier라는 에러 메시지가 나오죠. 자, 이거는 이름 정하기가 잘못됐다라는 내용인데, 자, 어떤 데이터 값에 이름을 정할 때는 반드시 그 데이터 값이 고정인지, 그러니까 constant인지 variable인지 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고정값으로 해서 let 키워드를 사용해서 constant로 정의를 해줍니다. 두 번째 값도 마찬가지로 let 키워드를 사용해서 constant로 declaration 한 다음에 데이터 값 입력해주고, 자, 지금까지 각각의 데이터의 이름을 정해줬는데 이제 전체 티셔츠 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10 더하기 20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에도 이제 코멘트로 내용을 이제 뭐 설명을 해줘도 되지만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에도 이름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이 let을 사용하고 total number of t-shirts라고 해서 이름을 정한 다음에 그 값을 입력할 때 이제 뭐 number of blue t-shirts와 white t-shirts를 더해주면 되는데, 첫 번째 이름을 입력하다 보니까 밑에 쭉 리스트가 뜨죠. 자, 이거는 오토 컴플리션 기능이 이제 작동을 하는 건데, 최초로 이름을 정해주면은 이제 플레이그라운드에서 그 이름을 계속 트래킹을 해서 다음에 재사용할 때 그 이름 입력하는 거를 자동 완성할 수 있게 이제 도와주는 거죠. 흰색 티셔츠도 마찬가지로 자, 자동 완성 기능으로 이름을 입력하면, 자, 이렇게 데이터 이름을 정하고 값을 입력하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프린트 함수를 한번 실행해 볼 텐데, 제가 프린트 하고 10이라는 값을 입력했죠. 그리고 실행 버튼 클릭하면 자, 아래쪽 콘솔에 그 값이
이제 디스플레이 될 거예요. 자, 프린트 함수는 이런 식으로 입력 값을 콘솔에 디스플레이 해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0이라는 값이 이제 오른쪽 결과창에는 당연히 나타나는 거고, 자, 콘솔에도 프린트가 되어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우리가 데이터 값들의 이름을 정해줬으니까 그 이름을 사용해서 한번 프린트 함수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프린트하고 데이터 이름 number of white t-shirts라고 해서 실행 버튼 클릭하면 이제 흰색 티셔츠 수 20이 프린트가 되고, 자, 총 티셔츠 수도 하면 30이 디스플레이가 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맨 오른쪽 이쪽에 보시면은 그 사이드바에 보면 눈처럼 생긴 이제 표시가 있는데, 이거는 퀵 룩이라고 해서, 자, 클릭해서 보면 그 결과값을 이제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모 표시는 제가 이름을 지금 잊어버렸는데, 코딩 라인 바로 밑에 그 결과를 보여주는 버튼이고, 자, 이 내용은 이게 왜 필요하냐면, 지금은 이제 데이터 값들이 되게 단순하니까 별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이드바의 결과는 항상 한 줄에 표시가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헬로 플레이그라운드 이 데이터 값이 이런 식으로 엄청 긴 값이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실행을 시켜서 보면 이 전체 결과를 한눈에 볼 수가 없어요. 너무 긴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 이제 퀵 룩을 사용을 하면 전체를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